1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가 출마해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가리지 못하고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이종엽 후보가 조현욱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오늘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선 당선증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치열했던 결선 투표 개표 현장과 당선증 수여식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선증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자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당선증을 수여받은 이종엽 당선인은 후련 시원한 표정으로 이번 선거는 정말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가 5명이나 난립하는, 말하자면 굉장히 회원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결선 투표로 가면서 또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또 후보들 간에 긴장감도 흐르는 그런 유례없는 치열한. 이렇게 어려운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한 데 대해 이종엽 당선인은 대한변협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공을 회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2만 5천여 우리 회원님들의 선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공약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착실히 준비해서 성심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세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를 막 넘긴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제51대 대한변협회장을 뽑는 결선 투표가 저녁 8시를 기해 끝나고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결선 투표 개표 결과가 스크린에 뜨자 환호와 탄식이 교차합니다. 이겼어. 개표 결과 8,536표를 얻은 이종엽 후보가 6,014표를 얻은 조현욱 후보를 2,500표 이상 여유롭게 따돌리고 제51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산술적으론 1차 투표 2, 3, 5위 득표자가 연대한 조현욱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박종훈 후보의 손을 잡은 이종엽 후보의 낙승으로 나타난 겁니다. 투표 결과가 전해진 조현욱 캠프엔 일순 정막이 흘렀고 결과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망연자실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쪽이 더 높게 나왔어요? 어머. 몇 표가 더 높아요? 17% 차야. 와. 정말 우리는 예상을 전혀 안 했는데. 조현욱 후보도 짙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변협의 화합과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상대방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직역수와 직역 확대를 잘 이루시고 또한 회원들이 많이 이제 분열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회원의 화합과 통합도 잘 이루어 주시길 빌겠습니다.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종엽 당선인도 청년 변호사와 중견 변호사를 막론하고 변협에 대한 변화와 개혁 열망이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 같다며 조화롭고 단합된 변협을 만들겠다고 힘줘 강조했습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패기가 있는 우리 젊은 변호사님들, 경험과 능력을 가지신 우리 중견 변호사님들을 적정하게 조화롭게 대한변협의 신임 집행부가 정말 패기 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단합된 모습으로. 이종엽 당선인은 다음 달 25일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취임식을 갖고 신임 집행부와 함께 변협회장 2년 임기를 공식 시작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종엽 당선인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당선 소감을 전해드렸는데요. 제51대 변협회장 당선 이후 언론사 가운데에서 최초로 법률방송 취재진이 단독으로 이종엽 당선인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종엽 당선인 단독 인터뷰 왕성민 기자입니다.
제51대 대한변협선거 당선증을 받은 이종엽 당선인은 다시 복귀해봐도 절대 쉬운 선거가 아니었다고 이번 선거를 평가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선거에 5명의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서로 많은 그 선거 규칙 위반 문제도 제기됐고 또 긴장감도 흐르는 그런 치열한 선거가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제 이번 선거는 출마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변협선거 규칙 위반으로 집단 신고하고 이에 다시 맞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1차 투표가 끝난 뒤 낙선한 후보들이 모두 결선 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와 이합 집산을 하는 등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전개됐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던 치열한 접전. 이종엽 당선인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다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많은 과정들과 이 목소리들이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또 나아가서 변호사 협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큰 틀에서는 다 같은 입장입니다. 이종엽 당선인은 그러면서 조현욱 후보와 황용환, 이종린 후보의 3자 연대에 지지 기반인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한 게 결선 투표의 낙승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합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지지 그리고 현 집행부에 대한 심판 이것 두 가지가 동시에 이번 선거의 승리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에 변협 개혁과 변화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현 변협 집행부와 각을 세워온 자신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 1차 투표 1위, 결선 투표 낙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이종엽 당선인은 말합니다. 일선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충을 겪고 있는 많은 개혁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현 집행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통행시 그 회무를 펼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당선증을 수여받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한 이종엽 당선인은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초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제가 약속한 그런 공약들을 초심을 잃지 않고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우리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또 강한 변협과 직역수호, 대한변협 위상 회복은 서로 다른 별개의 화두나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같이 하는 한 나무의 한 가지라고 이종엽 당선인은 진단합니다. 이 위상 추락의 큰 문제는 변호사협회 집행부가 어떤 중립성,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에 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그 점을 유념을 해서 우리 변호사 단체 회문을 집행을 한다면 정치적인 위상의 회복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직역수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변협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종엽 당선인은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 대한변협 회장이 굳건히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이종엽 당선인은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 대한변협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그 신속성, 또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균형적인 인선과 의사결정의 속도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위에 겹불을 기웃거리지 않는 중심 있는 협회장이 인접 직역으로부터의 직역수호나 변호사 처우 개선 등 직역 확대,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종엽 당선인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의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사안들도 적지 않고요. 그러자면 또 우리 언론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또
이를 위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 국회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변협이 보유한 풍부한 인력풀과 가용 자원을 적재적소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종엽 당선인의 보관입니다. 그런 토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하고 특히 국회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변호사님들 중 현직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님들의 지혜와 경륜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협조를 구할. 이종엽 당선인은 변협 재정 관련해선 변호사 1만 명 수준 당시 책정된 지방회원 분담금이 변호사 3만 명 시대에도 그대로라며 분담금 인하와 변협 재정 건정성 유지,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변호사 숫자 급증하면서 대한변협의 예산은 매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한변협의 예산에서 상당한 재정 운영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만한 재정 지출을 가급적 절감하고 불필요한 예산 요소는 축소한다면 충분히 그 점은 2주 앞으로 다가온 민족의 명절 설. 이종엽 당선인은 다음 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시작할 제51대 대한변협회장으로서의 각오를 거듭 밝히며 변협 회원과 법률방송 시청자들의 평안을 바라는 덕담으로 당선 이후 언론사와 가진 첫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변호사만 바라보는 그런 회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대한변협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정책을 펼칠 각오입니다. 다가오는 설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모두 댁내에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비유한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항아리 주둥이는 덮기 쉬워도 사람 주둥이는 봉하기 어렵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옹구이개 인취난봉 얘기해보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그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대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이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은 겁니다. 산 권력에 힘을 얻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져야 할 것이 아닌가.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다라는 게 조수진 의원의 말입니다. 후궁이라면 임금이 있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라는 조수진 의원의 표현이 참 묘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여성 국회의원을 후궁에 비유하다니 역대급 성희롱 망언이자 희대의 여성 비하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이자 삽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후궁이 된 고민정 의원은 어제 27일 조수진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모욕죄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라는 것이 고민정 의원의 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조수진 의원을 향해 과도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안팎에서 논란과 비판이 쇄도하자 조수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저희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 주어와 동사를 뜯어보면 후궁이라는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게 아니고 후궁 표현이 논란과 논쟁거리가 된 게 유감이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입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조수진 의원 스스로 바로 어제까지 언론 취재에 작년 4월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 시절에도 같은 표현을 썼다며 전체적 맥락을 보지 않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궁은 맞지 않느냐는 항변으로 읽힙니다. 사서에 주둥이 취자를 쓰는 옹구이개 인취난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아리 주둥이는 덮기 쉬워도 사람 주둥이는 봉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돼지 저자를 써서 돼지 주둥이는 봉할 수 있지만 사람 주둥이는 봉하기 어렵다. 저취능봉, 인취난봉이라는 대꾸로도 쓰입니다.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당나라 말기에 태어나 5개 나라에서 재상을 지낸 풍도가 남긴 말로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등 뜻입니다. 정치는 말의 예술이지만 말로 망하기도 하는 게 정치다. 제 말이 아니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근식 교수가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며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 사과를 촉구하며 한 말입니다. 말로 망하기도 하는 게 정치다.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다고 하는데 조수진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장의 김광태 대전 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고위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3내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3년에서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1인당 3억 2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